자, 여러분 연체가 되시면 채권자가 독촉 추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독촉 추심 중에 채무자가 제일 힘든 게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채무자는 집에 방문하는 것을 가장 극도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돈 달라고 땡깡을 부리니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채무자들로부터 방문 추심에 관해서 받았던 질문들을 오늘 한번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방문 추심은 불법인가요? 이론상 가능합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내 돈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돈 달라고 찾아가는 거 그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죠. 채권 추심법을 보더라도 방문 추심 자체를 금지하진 않거든요. 무리한 형태의 방문 추심, 일정한 형태만 금지하지 전체를 금지하진 않습니다. 방문 추심하겠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와 독촉장,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정답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연체가 되면 우편물이나 문자로 법조치 예고서라는 게 오거든요. 이걸 받은 채무자가 당장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집에 찾아가겠다, 방문 추심하겠다, 월급 압류하겠다, 계좌 압류하겠다, 부동산 경매 넘기고 집에 유체동산 압류, 빨간 딱지 붙이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적어서 문자나 우편물로 계속 보내거든요. 근데 이걸 받았다고 가압류가 시작됐다 그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가압류를 하겠다는 취지의 예고, 경고에 불과합니다. 아직 법적인 조치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다 경고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방문 추심 왔을 때 문을 열지 않고 없는 척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방문 추심할 수 있다는 말이지 채무자가 그 방문을 만나줘야 될 의무 같은 건 없거든요. 보기 싫으시면 만나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없는 척 했더니 동료나 가족들을 찾아가서 수소문하고 있던데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 3을 보면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관계인이라 하면 채무자 주변 사람을 의미하는데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찾아가야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 어디 있는지 알아야 추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인을 찾아가서 채무자의 연락처나 소재를 탐문하는 것,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남 거부를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유지만 그게 만남 거부의 단계를 넘어서 연락 두절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오히려 채권자에게 내 주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 아침에도 방문, 점심에도 방문, 오후에도 방문하면 어떻게 하나요? 불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에 보시면 방문 자체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형태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을 해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침해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이때는 반복적 방문이 불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돈 갚을 때까지 말려 죽이려고 계속 찾아가면 이런 것들은 불법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 밤에 찾아올 수도 있나요? 이것도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에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예를 들자면 낮에도 충분히 방문이나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데 아무 이유 없이 가능한 시간대를 놔두고 굳이 밤에 찾아간 경우를 의미하겠죠.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에 방문을 해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인데 방문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12조에 보시면 혼인, 장례 등 채권추심을 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오는 것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채무자 자신의 결혼식이든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인데 가서 채무자에 대해서 소재를 탐방하는 것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혼인, 장례에서 채권추심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개인회생 금지 명령이 나왔는데도 방문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채권추심법 제12조에 의해서 불법이 됩니다. 아마 개인 채권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은행이나 카드,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개인회생 제도가 너무 잘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 추심하는 직원들도 개인회생의 효력, 금지 명령의 효력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SNS나 유튜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회생의 효력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지 명령을 받고 추심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채권
채권자 같은 경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개인 같은 경우는 악감정이 너무 많으니까 2판 4판식으로 덤비면 어떡하나 뭐 그런 취지로 질문을 주신 걸 수도 있는데, 채무자 회생법 및 채권추심법에 따라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도 금지명령 나온 뒤에 찾아와서 덤비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방문 추심 와서 집에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불법이고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방문 추심을 갈 수 있다고 했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간다면 채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즉시 112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 아무리 대부업 캐피탈이라도 워낙 투명화되고 공개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간다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서 방금과 같은 불법 추심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신다면 법 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을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계된 자료를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옆에서 보고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받아두시는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 신고해서 그 업체에 과태료를 먹일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증거를 잘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